안녕하세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도시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권영상 교수입니다. 가상현실과 미래도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에 이어서 3부 순서입니다. 3부는 가상현실 기술과 미래도시 내용을 다룹니다. 자, 크게 세 개의 이슈를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가상현실 기술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를 실제 공간에 실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시하고 동일한 형태의 도시, 가상 도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디지털 트윈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버추어 싱가포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이제 실제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고, 아직 여기 버추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뭐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관계를 맺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까지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의 개념에서 가상현실 개념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형태의 그런 도시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 못 가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지금 조그맣게 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모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약간 그 2차원의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가상 현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가상현실 개념이고, 아직까지는 이게 활용이 되는 이유가 제 2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상현실을 정말 실제감 있게 만들려면 아주 고성능 그래픽이 필요하고, 그 고성능 그래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막 수백만 명이 접속을 해버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통신 용량이 아직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2차원적인 그런 가상현실 플랫폼이 좀 활용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점점 더 발전하고 그 네트워크 기술이 더 빨라지고 더 용량이 커지면은 이것도 이제 다 지금 2차원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 3차원으로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어떤 대규모 감염병이 등장을 했을 때 가상 공간을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활용되는 거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갑자기 재난재해가 일어났다거나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어디가 막 막힌다,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럼 일단은 교통 통제를 하잖아요. 교통 통제를 하고 우회 도로를 이제 알려주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미리 이 가상 공간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검증을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교통 통제해서 이쪽 가로로 이제 넘어가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미리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하고, 또는 뭐 어디 갑자기 뭐 테러가 일어났다라든가 뭐 물난리가 났다, 뭐 그럴 때 여기 침수가 됐으니 오지 마세요. 미리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최근에도 이제 이런 여름에만 되면 이제 이런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죠. 막아낼 수가 있고, 여기 실시간으로 다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를 넘어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3차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정부 또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도로나 뭐 외부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까지 그냥 전부 다 컴퓨터로 만드는 뭐 그런 정말로 국토 전체가 그냥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눈에 못 보는 뭐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이게 사실 그냥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어느 학교다 그러면은 등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하면은 정말로 그때 되면 학교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는 홀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떠 있고, 또 일부 학생은 실제로 와 있겠죠. 실제로 와 있고, 뭐 몸이 아프거나 한 학생들은 홀로그램으로 등교를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국토 전체를 이제 뭐 3차원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시를 3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맵입니다. 이거 S맵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건 또 서울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이제 서울시청 근처의 모습인데, 뭐 모든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건축 사업을 한다거나 뭐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어디가 바뀌고 새로운 게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뭐 그런 활용 용도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의 활용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대규모 역병이라든가 또 환경 문제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 도시를 실현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시흥에다가 이제 한 건데, 시흥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라이다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그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체크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어디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확산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지를 빨리 받아서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자체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요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잠깐 멈추라던가 아니면은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개발한 사례인데, 어떤 블록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바람길이라든가 뭐 더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안이 제일 낫다 이런 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가상 공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도시라는 거 한번 만들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답답해요, 뭐 바람이 안 통해요, 이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이미 바람도 잘 통하고 소음도 적고 경관도 훌륭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회사인데,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패키지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물 단위부터 시작해서 도시 단위까지 환경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계획안 중에서 뭐가 최적의 계획안인지 그거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도구가 이제 되겠고요. 이제 막 시뮬레이션 하는 그림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도시를 새로 만들 때 또는 기존 도시를 재정비 같은 것들을 할 때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 봤던 정말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아주 그냥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제로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직접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인간이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상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막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자기가 이제 해볼 수도 있고 그냥 맡겨버릴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보다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 도시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알파고하고 사람이 이제 경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수준까지 왔냐 하면 이제 그냥 사람하고 그 인공지능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편을 먹었을 때 승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또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하는 그런 미래 도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챗GPT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를 이제 글을 써준다거나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글을 써주는 거죠. 글을 써준다거나 또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기술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미드전이라든가 달리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그럴싸하죠. 정말 노인이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인데,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도시도 인공지능이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인공지능이 건물의 이걸 인면이라고 그러는데 건물 인면을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단위는 이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인공지능 기술에 덧붙여 가지고 이런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는 VR, AR, MR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컴퓨터 상에서 그려준 거를 실제로 사람이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됐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 우리가 동대문에 가면 이제 굉장히 그 UFO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동대문 DDP라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인데 다쏘라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비행기를 만들다 보니까 비행기가 유선형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그 유선형을 설계하기 위한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쏘라는 회사가 버추얼 싱가포르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하여튼 이런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뭐 VR이라든가 AR 같은 가상현실 기술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은 정말 완벽한 그 미래 도시를 이제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티 3D라는 그 마찬가지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를 이렇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 이제 만들어 본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그 제품이 좀 상용화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파트 단지를 이제 재건축 계획을 할 때 사실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인공지능한테 한번 시켜 보니까 막 30분 만에 뚝딱 계획안이 이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이제 왔고요. 이게 더 커지면 이제 도시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거가 되겠죠. 한국 회사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구글에서 이제 사이드워크 랩에서 이제 만든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블록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컴퓨터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서 최저간을까지 도출해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 패키지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결합돼서 이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막 올리고 있죠. 인공지능 올리고 있고 막 돌려주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뭐 어디가 길이 막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요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은 이제 뭐 어디가 더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는 바람이 안 불어서 뭐 덥다거나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가상 도시도 현실 도시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상 도시를 사고 팔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이런 부동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를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가상 도시도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상 도시도 현실 도시처럼 사고 파는 시기가 올까라는 질문인데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떨어져도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경우 땅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 뭐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하는 우리가 뭐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상 공간은 장점이 뭐냐면 공급을 무한히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하고 똑같은 것들을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반 디클라인이라고 해서 도시가 침체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딘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 가상현실 기술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또는 공간을 체험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페토에서 이제 젊은 막 10대 학생들이 막 많이 오니까 이제 팝스타들이 이제 자기 앨범을 론칭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뭐 인스타에서 하던 거를 이런 가상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제페토에서 이제 이거 한옥마을을 전주 한옥마을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한옥마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유저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갑자기 아까 블랙핑크가 옆에 와 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부동산 회사, 그 직방이라는 부동산 회사 이제 그 프롭테크 회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막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 오피스를 이제 만들어서 임대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이건 SK 이노베이션에서 공유 오피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대기업에서 이제 오피스를 만들려면 막 도심에다가 땅값 비싼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을 이제 인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뭐 굳이 가상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뭐 같은 팀이 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도 없죠. 뭐 누구는 서울에서 있고 누구는 경기도에서 있고 누구는 부산에서 있어도 가상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유 오피스를 도시 곳곳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면 각 팀들은 다른데 뭐 자기 집 근처에 공유 오피스 가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회의하면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이분들의 이제 전략이었죠. 그래서 뭐 굳이 비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 도심부에 멋들어진 오피스를 짓고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상현실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관광 산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관광 산업 일단 비행기 타야 되고 뭐 숙박해야 되고 뭐 위험성도 있고 뭐 비용도 많이 든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10분의 1 가격만 내면 내가 헬싱키에 간 거하고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뭐 헬싱키 현지에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거기 친구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메타버스 형태로 가게 되면 헬싱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가이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산업 같은 경우 뭐 시간 관계상 아니면 또 코로나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못 갈 경우에 또는 그 비용을 훨씬 세이브 해가지고 나는 뭐 파리가 됐건 헬싱키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하여튼 다 갈 수 있는 뭐 그런 산업들도 이제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거의 가능성은 우리가 절대로 못 가는데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 뭐 달, 뭐 비용을 많이 내면 언젠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곳도 가상 공간으로 내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데니스 호프라는 분이 이분 뭐 봉이 김설랑 같은 분인데 달을 판 적이 있습니다. 달을 본인은 갈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달을 뭐 부동산 파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달을 팔겠다. 그럼 증서를 줘요. 증서를 보내주면은 거긴 내 거다. 근데 내 거라고 주장은 못하죠. 주장은 못하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구매자들이 뭐 전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뭐 대통령들도 사고 영화 배우도 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달을 판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만 달을 판 것처럼 뭐 화성도 팔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을 판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서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상 공간도 그냥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한 게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스2라는 게임인데 지구하고 동일한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겠고요. 비슷한 게임이 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 같이 이렇게 정말 대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시장들이 이제 형성되는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미래 도시에 등장하게 될 가상 현실의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상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버민스터 퓰러라는 분이 제안했던 이제 지오데식 돔으로 둘러싸인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죠. 그래서 저게 정말로 가능할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 전, 70년 전 뭐 이때 제안했기 때문에 뭐 그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됐죠. 구글이 자기네 이제 그 캠퍼스 단지를 만들 때 다 덮어버리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나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거죠. 더 유리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예전에 또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은 도시를 땅에다만 만들 필요가 있냐? 수상에다 만들자. 물 위에다 만들자. 마린시티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메타볼리즘이라는 전문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가라든가 도시계획가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진짜 바다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자. 뭐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영화 같은 얘기네 이랬지만,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니까 진짜로 이제 물 위에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고 또 실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미래 도시의 모습, 정말 환상적인 어떤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실제로 다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지금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미래 도시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봤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말 실현될 거라는 거가 거의 확실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우리 그래픽 카드 만드는 엔비디아의 그 CEO인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가상현실 안에 살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이미 가상현실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분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가장 훌륭한 회사에서 지금 CEO를 하고 있고 지포스라는 그 그래픽 카드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가상현실 이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도시 기술 중에서 아까 인공지능하고 가상현실 기술 얘기했는데 그 두 개 다를 다 붙잡고 있는 게 이 지금 그래픽 카드 기술이 되겠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면 결국에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다 실현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부에 걸쳐 가지고 뭐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미래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가상현실이 미래도시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3부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낸 책이 하나가 있는데 가상현실과 미래도시 수업이라는 책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도시에 살게 될 주역이 되실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미래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또 가상현실이 일상화될 때 그게 미래도시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